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성과 악이 대립한 대전쟁이 막을 내리고 은하계는 평화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맞선 간지폭풍 만달로리안과 우주 최강 귀요미 베이비 요다. 둘을 놓고 보면 정반대의 성격과 행동을 보이지만 서로에겐 꼭 필요한 존재로 무한한 케미를 뽐내죠. 그리고 이 다이나믹 듀오가 이제는 극장으로 향합니다. 바로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시퀄 3부작으로 단단히 빡친 스타워즈 팬덤. 분노한 이들과 분열된 집단을 하나로 모은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만달로리안이었죠. 과묵하고 멋있는 주인공 딘 자린과 그의 곁에서 상큼함을 더해준 베이비 요다, 그로구까지 단순하면서도 몰입감 쩌는 이야기와 매력적인 조연들을 선보이며 거의 별 5개짜리 맛집을 발굴한 느낌이었죠. 그리하여 드라마 만달로리안은 스타워즈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 후로 3개의 시즌과 외전까지 더해 만도 세계관을 더 다채롭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디즈니 플러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화로 나아갔습니다. 드라마 제작자이자 영화 아이언맨의 감독으로 유명한 존 파브로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스타워즈 애니의 대가이자 조지 루카스의 정신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스덕, 데이브 필로니가 그와 함께 제작 및 각본을 집필하죠. 스타워즈 오타쿠들이 영화를 신나게 제작하는 가운데 요새 할리우드에서 아주 핫한 배우 페드로 파스칼이 만달로리안 딘 자린을, 그리고 우주 최강 깜찍이 그로구가 주인공을 맡았고요. 에이리언 속 SF 여전사 배우 시고니 위버가 신공화국의 지휘관으로서 주인공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벌써 기대감이 쭉 올라가지만 아직 예고편은 전무. 오직 스타워즈 오프라인 행사에서만 예고편과 클립이 단독 공개됐는데요. 여러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딘 자린과 그로구는 제국 잔당의 AT-AT 워커를 말 그대로 털어버리고 반란군 영웅 제 모렐리우스는 딘을 도우며 시고니 위버의 신공화국 캐릭터는 딘 그로구에게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그로구는 이번 영화에서도 막강한 힘과 엄청난 귀여움을 극장의 큰 화면을 통해 보여줄 거죠.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조금 더 알고 싶고 도대체 무슨 카타르시스를 담고 있을지. 그래서 페드로 파스칼은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길 바라거든요. 이 영화에 담긴 놀라운 반전들과 모험을 봤을 때 이건 진짜로 지금껏 만들어진 최고의 어드벤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심이에요. 아니 페드로 형님, 우리 진짜 미치는 거 보려 하시나? 아주 그냥 기대컨을 박살냈네요. 만달로리안을 처음 봤을 때 모든 캐릭터에게 반했어요. 특히 이 남자에게 말이죠. 물론 그로구도 제 마음을 완전히 훔쳤어요. 시고니 위버는 이번 영화 더 나아가서 스타워즈 세계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이유를 전했고요. 과연 만달로리안 딘 자린과 그로구는 어떤 시련을 맞이할까요? 어서 빨리 이 영화관에서 보고 싶네요. 스타워즈 덕후들이 만든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는 2026년 5월 22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Anakin Skywalker was weak. I destroyed him. Then I will avenge his death. Revenge is not the Jedi way. I am no Jedi. 제다이가 아닌 또 다른 스타워즈 주인공 아소카 타노.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제자이자 반란군의 일원인 그녀의 이야기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은하계의 운명이 달린 드라마 아소카 시즌2. 은하계를 통치하던 은하 제국의 폭정은 희망으로 뭉친 반군 연맹에 의해 무너지고 펠퍼틴 황제와 그의 오른팔 다스베이더를 모두 잃은 제국 잔당 세력은 은하계 저 너머로 사라진 대제독 스론을 찾으려 하는데요. 이에 전 제다이이자 베테랑 전사인 아소카 타노와 만달로리안 사빌렌, 휴양 교수, 신공화국의 헤라 신돌라 장군은 이들을 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친구들이 막아야 할 적은 스톰트루퍼뿐만 아니라 마녀들과 타락한 제다이들까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었죠. 결국 스론은 스타워즈 은하계로 돌아오고 반대로 아소카와 사빈, 휴양은 외 은하 속 페로디아 행성에 갇히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제다이 에즈라 브리처 역시 스론과 함께 돌아왔으며 외딴 곳에 남겨진 아소카 타노에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죠. 애니 클론 전쟁을 시작으로 만달로리안 시즌2에서의 실사 데뷔까지 만더버스에 제대로 합류한 아소카가 이번 시즌2에서 반란군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갑니다. 조지 루카스와 함께 아소카의 이야기를 쓴 데이브 필로니가 이번 드라마의 제작을 맡았고 주인공 아소카 타노의 배우 로사리오 도슨, 만달로리안 사빌렌의 나타샤 류 보르디초, 제다이 에즈라 브리처의 에만 에스판디, 헤라 신둘라의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티드, 그리고 메인 빌런 스론 역의 라스 미켈슨이 돌아왔고요. 거기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헤이든 크린스텐슨까지 스타워즈 고인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팬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도버스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된 드라마 아소카 시즌2는 영화 만도와 그로구 이후에 공개되며 최근 로사리오 도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촬영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캐릭터들도 등장하죠. 지난 시즌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헤이든 크린스텐슨이 돌아왔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고스트 크루 반란군의 제 모렐리우스와 아크바 제독 역시 출연 확정인데요. 이렇게 반란군 친구들이 뭉친 만큼 스론 대제독과 대규모 전투를 치를 것이며 이는 시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담으로 이번 드라마에서 아크바 제독은 그 대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너무 뻔하기 때문. 드라마 제작자 데이브 필로니는 아소카 캐릭터와 세계관 창조에 있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원령공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 제다이, 베일런 스코를 연기한 배우 고 레이 스티븐슨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의 친구인 로리 메칸이 그의 뒤를 이어 베일런을 연기하는데요. 공개된 이미지를 봐선 잘 어울립니다. 과연 아소카와 사비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리고 신공화국과 우리의 반란군 친구들은 스론을 어떻게 막을까요? 드라마 아소카 시즌2는 현재 영국에서 촬영 중으로 2026년 하반기에 방영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만도버스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 한 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를 이어갈 작품들이 남아있죠. 우선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4입니다. 2022년 북바펫을 마치고 스타워즈는 만도4를 공개했습니다. 존 파브로는 2023년 2월에 각본이 이미 완성됐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영화 만도와 그로구가 나오면서 취소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2024년 1월 데드라인은 여전히 만도4가 라인업에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만도4보다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이겁니다. 바로 데이브 필로니의 스타워즈 영화입니다. 2023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유럽에서 공개된 이 작품은 만도 시리즈의 피날레로서 다르게 말하자면 만도버스의 엔드게임이라 할 수 있죠. 루카스필름 회장 캐슬린 케네디는 이 영화를 10년 전부터 고안했고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필로니는 이 영화가 신공화국과 제국 잔당 사이의 전쟁을 궁극적으로 한 시대를 정의한 순간을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오기까지 먼 이 영화가 언제 나올지 We're in a war. You wanna fight? Or you wanna win? 반란이 시작됐다. 은하 제국의 폭정을 무너뜨리고자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제국의 견고한 체제에 균열을 만든 카시안 안도르가 본격적으로 반란군으로서 활동하죠. 이 드라마는 영화 로그온으로부터 5년 전을 배경으로 반란군 요원 카시안 안도르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제다이도 없고 광선검도 없는 이 작품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흡입력 있고 짜임새 좋은 이야기와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들로 평당과 시청자들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영화 로그온의 각본가이자 지난 시즌1의 제작자 토니 길로이가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맡았고요. 주인공 카시안 안도르 역의 배우 디에고 루나,
빅스 칼린의 아드리아 아르조나, 루선 레일의 스텔론 스카스가드, 몬 모스마의 제네비에브 오렐리, 소우 게레라의 포레스트 휘테커가 뜻을 함께하고, 반면 데드라 미로의 데니스 고프, 시릴 칸의 카일 소에르, 그리고 오슨 크레닉의 벤 맨델슨이 이들을 맡고자 합니다. 안도르 시즌2는 이미 4월 22일에 공개되어 로튼 토마토 97%, 팝콘 지수 79%, IMDb 8.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드라마에 참여한 배우들은 여전히 자신의 배역을 계속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렐리는 몬 모스마가 이 드라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야기를 가졌고 그녀의 순간을 항상 기다려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오렐리는 2005년 실세의 복수에서 처음 캐스팅됐지만 그녀의 분량이 삭제되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애니 반란군과 영화 로그원에 다시 등장해 몬 모스마의 이야기를 이어갔고 결국 드라마 안도르에서 모스마의 활약을 펼쳤죠. 이에 오렐리는 긴 기다림 끝에 얻는 보상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카시언과 빅스는 이번 드라마에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고 그들을 연기한 루나와 아르조나는 시즌 사이의 이야기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확실히 안도르 시즌2가 시간 점프가 많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평점으로 모두에게 호평을 받는 가운데 드라마 안도르 시즌2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Welcome to the rebellion. 도대체 요즘 스타워즈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선가 나왔다는데 그걸 또 챙겨보기엔 너무 많고 좀 새로운 거 없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캐릭터로 가득 찬 영화 스타워즈 스타파이터입니다. 마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으로 잘 알려진 숀 레비 감독이 제작하고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이 영화는 라오스로부터 5년 후를 배경으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스타워즈 세계에 선보입니다. 고슬링은 이 영화의 각본이 매우 훌륭하며 오리지널 캐릭터로 구성된 감동적이고 모험 가득한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스타워즈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었고 팬들을 보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스타워즈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느꼈다죠. 영화 스타워즈 스타파이터는 현재 사전 제작 단계로 2027년 5월 27일에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시퀄의 다음 시대를 다룬 영화는 스타파이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신 제다이 기사단도 있죠. 이 영화는 라오스로부터 15년 후를 배경으로 제다이 마스터가 된 레이 스카이워커는 새로운 제다이 기사단을 창설했고 미래의 제다이들을 양성하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악의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 제다이 기사단은 2023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유럽에서 공식 발표되어 드라마 미즈맙을 4, 5화를 연출한 샤민 오바이드 차노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레이 역의 배우 데이지 리들리 또한 돌아왔습니다. 각본가는 본래 데이먼 린델로프와 저스틴 브릿 깁슨이었지만 2023년에 스티븐 나이츠로 바뀌었고 또 최근 2025년 1월에는 최종적으로 조지 놀피가 맡게 됐습니다. 벌써 스타워즈 10년차 배우인 데이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기쁘며 이 영화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선보일지 궁금하네요. 영화 신 제다이 기사단은 현재 사전 제작 중으로 2027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작품이 시퀄 이후라서 그런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당신. 하지만 머나먼 스타워즈의 옛날 이야기를 전한 영화도 나옵니다. 바로 제다이의 여명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 로건과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의 제임스 맹고이드 감독이 제작해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25,000년 전의 배경으로 포스의 기원과 최초의 제다이를 다룰 예정인데요. 그렇게 영화 10괴나 벤허같이 종교적 서사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다이의 기원은 1970년대 조지 루카스가 먼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스타워즈를 9부작으로 이를 다루려고 했으나 제작 방향을 바꿔 오리지널과 프리퀄 3부작을 마무리했고요. 이후 비정사로 여겨지는 코믹스 제다이의 여명이 2012년에 출간되어
제다이의 기원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주제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2018년에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 제작자 데이비드 베니오프와 D.B. 와이스가, 2019년에는 영화 배대쉬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데이비드 S. 고이어가 도전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좋은 아이디어는 조용히 묻혔다가 2023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유럽에서 제임스 맹고이드 감독이 제다이의 여명의 제작을 알립니다. 과연 맹고이드 감독이 그린 제다이의 기원은 무엇일지. 영화 제다이의 여명은 현재 각본을 집필 중으로 최소 2027년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감독들이 스타워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애니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와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사이먼 킨버그 감독이 스타워즈 3부작을 제작합니다. 이는 스타워즈 10, 11, 12가 아니며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사가이자 다음 시대라고 하는데요. 킨버그는 현재 대본을 작성 중으로 6월쯤에 끝난다고 합니다. 킨버그 감독의 3부작보다 훨씬 전에 공개된 타이카 와이티티의 스타워즈 영화, 2020년 디즈니 투자자의 날에서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로 유명했던 와이티티 감독이 영화를 제작한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제작 중이라는 말과 함께 전혀 진전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취소된 거 아니냐는 말들에 2025년 2월 캐슬린 케네디는 그의 각본 중 1막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재팬에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맥나마라가 새로운 각본가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전혀 예상되지 않는 타이카 와이티티의 스타워즈 영화, 과연 만도버스가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라스트 제다이와 나이브스 아웃을 만든 라이언 존슨 감독의 스타워즈 3부작도 있습니다. 2017년에 제작 소식을 전한 이 3부작은 전혀 진전이 없으며 YTT의 것과 마찬가지로 취소된 거 아니냐는 여론에 존슨 감독은 2019년에 개발 중이라고 답했고요. 현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를 제작 중이라 여전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화 원더우먼의 패티 젠킨스 감독이 만든 로그 스쿼드론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새로운 세대의 스타파이터 파일럿들을 주인공으로 목숨을 걸고 한계를 넘는 고속비행에 나서는 과정을 담는데요. 젠킨스 감독의 아버지 또한 전투기 조종사였던 만큼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디즈니 투자자의 날에서 공개된 이 작품은 아직도 진전이 없으며 2021년에 젠킨스 감독이 다른 프로젝트와 일정이 얽히면서 완전히 지연됐고요. 2022년 루카스필름은 이 작품을 아예 뒷순위로 미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면 제가 소개하지도 않았을 터 2024년 3월에 패티 젠킨스 감독이 루카스필름과 재계약을 하면서 로그 스쿼드론의 각본을 집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타워즈의 비행 영화가 숀 레비 감독의 스타파이터랑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어쩌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영화 로그 스쿼드론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자, 이렇게 앞으로의 스타워즈 신작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2025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이 일본에서 열렸던 만큼 스타워즈 국내 팬들도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오직 영화와 드라마만을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게임과 그 외 콜라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센터포인트 스테이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무기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재미있는 쇼츠도 올라오니까요. 심심하지 않은 일주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rebellion.